안녕하세요. 고전극장 주인공과 8명의 부인들과 부귀 영화를 누리는 구운몽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The music is wonderful. Let us dance together. This is splendid. 지금으로부터 무려 300여 년 전, 그러니까 가상현실이란 개념 자체가 없던 시절에 이미 그 핵심을 꿰뚫어 본 소설이 있다면 믿어지세요? 자, 저랑 같이 17세기 조선으로 떠나서 이 놀라운 이야기에 한번 푹 빠져보시죠.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김만중의 고전소설 구운몽의 핵심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실이란 무엇인지, 또 인간의 욕망이란 무엇인지 아주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는 하나의 거대한 생각 실험 같은 거죠. 구운몽이 몇백 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현대적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이 소설의 아주 독특한 구조 때문입니다. 정말 잘 짜인 영화 시나리오 같거든요. 이 작품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환몽 구조입니다. 말 그대로 주인공이 현실에 있다가 꿈속으로 들어가고 그 꿈에서 깨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거죠. 일종의 액자식 구성인데 바로 이 구조 덕분에 소설이 아주 깊은 철학적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현실과 꿈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다는 점이에요. 보통 꿈이 비현실적이잖아요. 근데 구운몽에선 정반대예요. 주인공 성진이 사는 현실 세계는 신선이 나오는 어떻게 보면 판타지 같은 공간이고요. 반대로 그가 꾸는 꿈속 세상은 정치, 전쟁, 사랑이 펼쳐지는 너무나도 생생한 인간 세상이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걸 읽는 우리는 현실과 꿈의 경계가 확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엄청난 꿈의 여정은 대체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정말 놀랍게도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정말 인간적인 욕망 한 조각에서 시작돼요. 주인공은 성지인이라는 아주 똑똑한 젊은 스님입니다. 스승의 심부름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성진이 돌다리 위에서 8명의 아름다운 선녀와 딱 마주칩니다. 뭐 잠깐 서로 농담도 주고받고 했는데 바로 그 짧은 순간에 성진의 마음속에 세속적인 부귀 영화와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갈망이 싹트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을 스승인 육관대사가 딱 알아차린 겁니다. 그래서 이놈에게 큰 가르침을 줘야겠다 하고는 그를 아주 길고 긴 꿈속으로 쑥 보내버려요. 그렇게 꿈속에서 성진은 양소유라는 새로운 인물로 다시 태어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아바타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양소유는요, 정말 말 그대로 당시 남자라면 누구나 꿈꿨을 법한 모든 걸 다 이루는 그런 판타지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양소유의 인생, 그야말로 성공의 연속입니다. 우선 과거의 장원급제에서 나라 최고의 학자가 되고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는 완전 영웅이 됩니다. 거기다 정치적으로는 지금의 국무총리 격인 승상 자리까지 올라가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아름다운 8명의 여인과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룹니다. 이건 뭐 완벽 그 자체죠. 그래서 이 소설 제목이 바로 구운몽인 거예요. 한자로 9구 구름의 꿈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9구는 주인공 성진, 그리고 그가 꿈에서 만난 8명의 여인들을 합친 9명을 뜻하고요. 이 9명의 인연이 마치 하늘의 구름처럼 덧없이 피었다가 사라지는 한바탕 꿈이다. 이런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양소유가 만나는 이 8명의 여인들, 그냥 예쁘기만 한 그런 캐릭터들이 절대 아니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주, 예술가, 심지어 자객의 용왕의 딸까지 정말 다들 개성 넘치는 입체적인 인물들이라는 거죠. 단순히 양소유의 성공을 돋보이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각자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야기를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자, 인간이 바랄 수 있는 건 정말 모든 걸 다 손에 넣은 양소유. 당연히 엄청나게 행복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어느 날 양소유가 온 가족을 데리고 높은 누각에 올라서 자기가 이룬 모든 걸 쫙 내려다봐요. 그야말로 성공의 정점에 선 순간이죠. 그런데 저 멀리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옛 영웅들의 다 허물어져가는 무덤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치는 거죠.
아, 내가 이룬 이 모든 부귀 영화도 결국엔 다 사라지는구나. 정말 덧없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임생무상을 느끼면서 괴로워하는 양소유 앞에 갑자기 한 노승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 만남이 그 길고 길었던 꿈을 끝내는 계기가 됩니다. 이 노승이 들려주는 가르침은 바로 불교 경전인 금강경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양소유가 겪었던 그 화려하고 파란만장했던 인생 전체가 사실은 욕망이라는 게 얼마나 헛된 건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일종의 가상현실, 바로 꿈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구운몽이 당시 사회의 두 가지 큰 사상, 즉 유교와 불교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아주 잘 볼 수 있습니다. 양소유의 인생은 그야말로 유교적인 성공의 끝판왕이었잖아요. 하지만 소설의 결말은 뭐였죠? 그 모든 게 결국 일장춘몽, 그냥 한바탕 봄꿈일꾼이라는 불교적인 깨달음으로 끝이 나죠. 아니, 근데 300년도 더 된 이 소설이 지금 우리한테 왜 중요할까요? 이 작품이 남긴 것들과 또 현대적인 시각에서 나오는 비판들을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구운몽은 정말 한국 문학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걸작입니다. 환몽구조라는 서사 방식을 거의 완성시켰다고 평가받고요. 유교, 불교, 도교 사상을 아주 절묘하게 녹여냈어요. 그리고 당연히 후대 작품들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구운몽은 그냥 박물관에 전시된 옛날 유물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분석하는 말 그대로 살아 숨쉬는 텍스트인 거죠. 이건 그만큼 우리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는 뜻이겠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위대한 작품이라고 해서 비판이 없는 건 아닙니다. 현대적인 시각에서 보면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질 수도 있거든요. 한번 다른 각도에서 볼까요? 네, 바로 페미니즘적인 비평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의 남자가 8명의 아내를 얻었는데 이들 사이에 시기나 질투가 전혀 없어요. 완벽하게 조화롭기만 하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어쩌면 이건 아무런 갈등 없는 일부다처절 꿈꾸는 아주 철저한 남성 중심적인 판타지를 보여주는 것 아닐까 하는 비판이 나오는 거죠. 결국 구운몽은 이게 정답이다 라고 말해주기보다는 우리한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긍정적으로 보던 비판적으로 보던 이 소설이 현실과 욕망 그리고 인생의 의미라는 정말 큰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는 거죠. 자, 이제 이 소설이 던지는 질문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이 사실은 아주 긴 꿈이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잠시 후에 그 꿈에서 깨어난다면 여러분은 그 꿈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배우고 깨닫게 될까요?